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흥미로운 유튜브 인터뷰 녹취록을 좀 파보려고 합니다. 그 크립토랩스 리서치 채널 영상인데요. Are you using 팬들 yet? 이거요. 팬들의 성장 책임자 댄왕 인터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 디파이, 팔중화 금융에서 수익률 거래라는 개념을 좀 구체화한 팬들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이죠. 특히 변동성 큰 디파이 수익률을 다루는 좀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있어요. 맞아요. 보통 뭐 예치하고 이자 받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이건 그 미래 수익률 자체를 떼서 거래한다. 이게 핵심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이게 또 디파이 생태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청취자분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보죠. 자, 우선 팬들, 수익률 토큰화 및 거래 프로토콜.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수익 내는 자산에서 미래 수익률만 딱 떼어낸다. 이런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 전통 금융에 비유하자면 채권 쿠폰 스트리핑 이런 되게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블 코인 예치해서 이자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미래 이자 받을 권리, 이걸 수익률 토큰, YT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원금 부분 있잖아요. 이건 만기에 돌려받는 거, 이걸 원금 토큰, PT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개로 딱 분리하는 거죠. 아하, YT랑 PT. 이 두 가지 토큰으로 나뉜다. 네, 근데 청취자분 입장에선 이걸 왜 써야 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자산 갖고 있으면서 변동 수익률 얻으면 안 되나 뭐 어떤 이점이 있는 걸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활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고정 수익률을 원할 때예요. PT를 사면 만기가 되면 딱 정해진 가치, 예를 들어 1달러, 이걸 돌려받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예측 가능한 수익률을 얻는 거죠. 제로 쿠폰 채권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고정 수익률. 아, 변동성 싫어하시는 분들한텐 좋겠네요.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시장에서 막 미래 수익률이 엄청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래서 YT 가격이 비싸지면요, 상대적으로 PT 가격은 싸지거든요. 그럼 이 PT를 통해 얻는 고정 수익률이 원래 자산의 변동 수익률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도 생겨요. 영상에서도 그 아테나 SUSD 예시가 나왔죠. 실제 변동 수익률은 연 6에서 9% 정도인데 팬들의 PT로는 10에서 12% 고정 수익률이 가능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와, 그건 진짜 흥미로운데요. 변동성을 피하면서 오히려 수익률은 더 높을 수도 있다니. 그럼 반대로 이 수익률 변동성 자체를 이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에겐 어떤 기회가 있나요? 그게 이제 두 번째 활용법인데요. 바로 수익률 변동성에 베팅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자산의 미래 수익률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면 YT를 사는 거예요. 이 YT는 원금 없이 미래 수익률에 대한 권리만 있는 거니까 적은 돈으로 더 큰 수익률 변동에 노출될 수 있는 거죠. 아, 레버리지 효과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측이 맞으면 큰 수익을 얻지만 예측이 틀리면요? 네, 당연히 예측이 빗나가면 투자금 손실 위험도 커지는 거고요. 반대로 수익률이 떨어질 것 같으면 YT를 팔 수도 있고요. 현재 수익률을 고정하는 효과도 있죠. YT 투자는 진짜 고위험 고수익 전략일 수 있겠네요. 레버리지 함정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 PT, 원금 토큰은 꼭 만기까지 가져가야 하나요? 아니면 중간에도 사고 팔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도 채권처럼 만기 전에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가격은 변동하는데 기본적으로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정해진 가치에 수렴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죠. 만기까지 보유하면 당연히 약정된 가치 받고요. 그렇군요. 이런 구조가 근데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요? 영상 보니까 그 2020년, 2021년 푸드코인 시절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그때 막 엄청나게 높았다가 금방 사라지는 APY, 이걸 어떻게든 고정하고 싶었다. 여기서 출발했다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 디파이의 그런 변동성을 관리할 만한 도구가 딱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통 금융 모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2021년 6월에 팬들을 처음 내놨고 22년에 V2 업데이트하고 나서는 뭐 큰 변경 없이 계속 운영되고 있죠. 지금 총 예치 자산 TBL이라고 하죠. 이게 한 40억에서 45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 40억 달러 넘게요. 꽤 성장했네요. 진짜 그 이자노무사 시절 겪어보신 분들은 이 수익률 고정 아이디어가 얼마나 간절했을지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시엔 정말 필요했던 기능이죠. 영상에서 또 디파이 공간이나 사용자들이 점점 성숙해지고 있다 이런 언급도 있었잖아요. UI, UX 기준도 높아졌고 네.
팬들 같은 프로토콜이 나오는 걸 보면 디파이가 단순 투기를 넘어서 이제 좀 더 복잡하고 유용한 금융 도구를 제공하는 단계로 지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팬들이 이 온체인 수익률, 그러니까 블록체인상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을요, 이걸 단순히 디파이 사용자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오프체인, 그러니까 전통금융 시장으로 가져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온체인 수익률을 오프체인으로요. 그게 정확히 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팬들의 PT 같은 고정 수익률 상품 있잖아요. 이걸 암호화폐 잘 모르는 전통적인 펀드나 기관 투자자들한테도 팔려고 하는 거예요. 디파이의 효율성으로 만들어진 수익률 기회를 더 넓은 시장이랑 연결하려는 시도죠. 아, 인터뷰에서도 말했지만 법률이나 규제 준수, 이게 가장 큰 장벽이긴 한데 이걸 해결해서 주류 시장으로 들어가려는 의지가 강해 보이더라고요. 와, 그건 정말 큰 그림이네요. 전통 투자자들이 보통 암호화폐 하면 비트코인 아니면 사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온체인 수익률을 오프체인으로 가져간다. 이건 상당히 야심찬 목표로 들리는데요. 말씀하신 규제 말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물론 상품 자체가 좀 복잡하니까 이걸 이해시키는 어떤 교육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변동성이 큰 자산에서 나온 상품인데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게 할 건가? 신뢰도 문제도 있겠죠. 또 기존 오프체인 시장 인프라랑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연결할 건지 이런 과제들도 남아 있을 거고요. 그렇군요.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팬들은 이 변동성 큰 디파이 수익률 시장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있어요. 고정 수익률을 원하던 아니면 수익률 변동성에 베팅하던. 이게 디파이 생태계 전체로 봤을 때 뭘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팬들은 디파이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또 정교한 금융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전통 금융하고의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중요한 사례라고 봅니다. 특히 온체인에서 만들어진 금융상품 이 수익률을 오프체인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는 디파이가 앞으로 어떤 금융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 그 잠재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 외에도 만약 팬들이 시도하는 이 온체인과 오프체인의 연결이 정말 성공한다면 글쎄요, 전통 금융 시스템은 이 새로운 수익률 레고 블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디파이의 혁신이 기존 금융 질서에 잘 편입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를 만들게 될지 앞으로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을 위해 준비한 팬들에 대한 심층 분석이었습니다.